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증을 했다는 보도가 한두 달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났었죠. 그리고 11호 대책 자체는 이제 거의 약발이 다 돼서 사방에서 신고가가 급습해 오는 것처럼 계속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 펌프질 일변도로 돌변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11월 달 들어서 이 10월 달 거래 신고가들 몇몇은 규제 전 막차였다라는 또 사실이 밝혀졌고요. 이게 10월 주택 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 오늘 발표가 됐는데 10월 누계 평균을 보시면 역시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고 아파트가 특별히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대부분의 이 언론사나 또 여러 가지 부동산업에 관계된 이 시행사들은 앞으로 아파트는 급등할 거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흘려보냈었는데 오늘 국토교통부가 또 중요한 발표를 한 거죠. 주택 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은 대부분 10월 15일 규제가 발효됐던 시기가 16일 아닙니까? 이전에 그 막차를 탔던 물량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지금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론들도 알고 보니까 6억 대출 막차 탄 거네? 라는 조금 떨떠름한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11호 대책 전에 허가 신청 계약을 통해 가지고 계약에 도장을 꽝 찍은 그런 이제 거래가들이 지금 이 지표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는 11호 대책 이후에 거래가 거의 이제 전면하다시피 지금 인구 1000만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1400건 남짓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빈약한 거래상에서 신고가가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확률상으로도 안 되죠. 10,000건 정도 찍어야지 그 안에 이제 좀 다이아몬드 같이 딱딱 박혀 있는 어마무시한 이 신고가들이 뭔가 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거의 거래가 그냥 막장인데 그 막장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대다수는 11호 대책 전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계약들이라는 얘기죠. 강남 3구에서.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신고가, 최고가, 그 다음에 상점을 찍었다, 더 찍겠다, 스탯을 쌓아 나가겠다라는 모든 말들이 다 어찌 보면 속았다. 결국에서는 11호 대책 이전에 나왔던 지표들이 그냥 밀려서 나온 건데, 이거 115억 찍고 98억 찍고 86, 요것들 다 그냥 11호 대책 이후에는 그냥 증발된 그런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금 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이렇게 자기가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기회를 잡아보겠다고 현금 박치게 해가면서 고가의 아파트 사들인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고점에 사기를 꺼려 합니다. 이 양반들 워낙 잔뼈가 굵은 양반들이라 이 고점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 먹었다가는 그냥 사약되거든. 그냥 벌컥벌컥 마셔버렸다가 그냥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충분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뚝 떨어져 줘야 저점에서 죽기라도 한다면 이후에 또 앞으로 상승 압력을 또 받아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좀 많이 다뤄본 선수들은 아무리 타날이 많아도 현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이 고점에서 아파트를 샀다가는 그냥 골로 갈 수가 있는데 누가 그러니까 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아파트 가격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다 하고 이제 손절치고 이제 관망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내 주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그 마치 팩트인 양 그렇게 말을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어찌 보면 아유 올라가는데 큰일 났네. 그냥 벼락거지 되겠네라는 그런 공포감들을 계속 밀어줘서 어찌 보면 포모 현상이 설거지 딱 시키기 좋은 쪽으로 이 방향이 바뀌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표를 딱 뜯어보니까 이거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규제가 나오기 이전에 막차 타기 위해서 서둘러서 거래를 찍었던 지표들이 나왔던 거고 결국에 가서 이제 그동안 11호 규제 이제 약발 끝이네. 강남 신고까지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면서 비강남권까지도 다시 불기둥 되겠네. 라는 얘기가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상승세 주춤으로 이제 바뀌고 있죠. 11호 부동산 대책 후에 거래 줄어들고 있다. 한강벨트는 신고가 랠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 급증 규제 전 막차 영향에 의한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신고가라는 그 찬란한 반짝반짝 빛나는 아파트 거래가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오피셜하게 공식적인 어떤 지표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황당했던 지표. 어찌 보면 속은 거죠. 그러니까 업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고가의 아파트 좀 팔아 먹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뭔가 좀 어느 정도 작업을 쳐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만큼 좀 아파트 가격을 좀 올려놓고 이거 잡는 사람 그냥 잡게 만들고 자기들은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목이 터지라 말씀을 드렸어요.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사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 한국 아파트 시장은 지금 모든 세계의 자산 시장 중에 가장 위험한 자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지금 환율, 금리에 딱 물려 있고 지금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이 손조를 지금 딱 고스란히 직접적으로 직렬 연결돼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어찌 보면 투기판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한 지금 초강도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금융지형도가 변하면서 2% 물었던 지금 주담대 금리를 지금 6% 물고 있어요. 연끌들이 2020년도에서 22년도 사이에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던 아파트 잡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자금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 양반들이 진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 금리를 물기 위해서는 정말 그냥 입에서 단내 날 정도로 뛰어다녀야 될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승자가 누구다? 끝까지 저점을 기다리면서 틈새와 우회로를 노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승자입니다. 결국 누가 저점에서 잡느냐의 싸움이죠.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이 주식 시장보다는 속도 면에서는 좀 느리다. 그래서 붙자가 붙지 않습니까? 부동산. 그래서 어느 정도 한 6개월, 1년 정도 상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아파트 값 좀 잘 지켜보시고요. 요 그래프, 2022년도 그래프를 좀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매가가 그냥 쑥 하고 2021년도까지 올라섰죠. 이때 영끌한 사람들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바로 1년 뒤에 뚝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다시 올라서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이까지 올랐던 이 궤적까지 지금 치고 못 가고 있기 때문에 40%에서 50% 영끌하신 분들은 지금 손해가 막심하죠. 그러니까 손해가 복구가 안 됩니다. 증시 같은 경우는 대장주를 사면 이거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비투하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반대 매매 당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 역시도 여기 영끌하신 분들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때 잡았던 가격을 지금 이 시점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줘서 좀 커버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까지 올라줄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집주인들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탈출장을 좀 지혜롭게 잘 짜셔서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본전에도 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금융시장. 코스피가 상당히 좀 요즘엔 보합세로 가고 있는데, 이제 코스피가 안 되면 코스닥이 잘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이 금융시장의 차이점, 분명한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절벽입니다. 그냥 거의 벼랑 끝에 몰리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 다른 대체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코스피가 잘 안 되니까 코스닥이 지금 불장이에요. 불장.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3% 넘게 지금 올라버리고 외인 자금도 지금 코스닥에 집중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서 확실히 지금 금융시장의 파이가 훨씬 더 넓구나라는 걸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팩트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오늘 코스닥이 910선을 넘었습니다. 1000 아마 넘을 가능성 높아요. 3.49%는 올랐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지금 코스피는 지금 빠지기 바쁜데 코스닥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코스닥은 조금 이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지만 로보틱 기술이나 여러모로 좀 아주 쏠쏠한 기업들이 또 몰려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코스피에서 조금 손절을 치면서 코스닥으로 다시 유입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개인은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시세 차익 실현한다고 다 빤스런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시 유턴해서 들어올 가능성 높습니다. 굉장히 좀 수익률이 빵빵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20% 오늘 넘은 곳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확실히 금융시장은 부동산 시장하고 틀리다. 그러니까
이 플랜 B가 확실하다는 얘기죠. 뭔가 플랜 A에서 어그러지면 플랜 B에서 확실히 받쳐주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일단 그냥 떡락하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대체제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다른 모든 부동산의 지표들이 지금 최악인데 오늘 코스피 보십시오. 1.48%탁 빠지니까 코스닥이 딱 받아주잖아. 3.49로. 코스피는 무려 오늘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뺐습니다. 근데 개인이 또 받아주잖아. 1조 2천억 받았어. 그리고 기관도 3,400억 정도 받아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소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 외국인이 빼면 개인이 받고 개인이 빼면 또 외국인이 받고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수익률은 빨대 잘 꽂으면 굉장히 쏠쏠할 수 있는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삼성전자 딱 내려가면 이제 바로 개인들이 들어와서 사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 10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올라가면 이것도 뺍니다. 그럼 누가 받아줘요? 외국인들이 또 받아줘. 개인들이 쭉 빠지고 나면 외국인들이 다 받아주고 기관이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시소 현상이 끊임없이 인풋 아웃풋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금이 유동성이 그냥 넘쳐 흐르죠. SK하이닉스도 53만 2,500원으로 떨어지니까 이것도 개인들이 다 줍습니다. 다시 또 월요일날 55만원, 56만원 정도 되면 또 이거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장이 시소장이 형성이 되면 개인 개미들한테는 굉장히 단타치기가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쏠쏠한 재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역시 시장은 플랜 A와 플랜 B가 양분화돼서 뭔가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좀 긍정적 효과들이 나오는데 부동산 시장은 아예 꼬라보 박으면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지금 1,400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0.20으로 11월 17일 올랐다고 했지만 이건 반딧불이죠. 반짝했다가 쏙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0.18. 그러니까 유동성이 기본적으로 흐르지 않는 시장은 절대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거를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집값 오른다 뭐 서울의 강남상과 마용성 다시 풍선효과 비슷하게 규제를 뚫고 상승세를 구가할 것이다. 천만에이션. 돈이 없는 곳은 그냥 깡통 두들기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0.18인데 2022년 제가 그래프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폭락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 특별히 마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갭2가 아주 빈번하게 벌어졌던 곳들. 거래량이 뭐 완전히 그냥 죽사발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 금액 자체가 45%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돌지 않는 시장은 그냥 냉기가 쫙 퍼질 수밖에 없다. 지금 강동구 보시면 11월 11일 3억 5천 떨어졌습니다. 선사현대. 그리고 강북구 수유 벽산 1차 11월 6일 날 3억 떨어졌죠. 6억. 이제 8억에서 6억 거의 반토막 가까이 가고 있고요. 강서구 여기도 8억에서 지금 5억 4천 떨어지고 있습니다. 2억 6천 하락했습니다. 광진구 어마무시하게 올랐던 곳들이죠. 32평 11월 6일 날 14억 9천에서 11억 3억 9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청량리 한신아파트 3억 3천 12억에서 8억 완전히 그냥 10억대가 와장창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8억 7천 하락하고 있고요. 서대문구 레미안 남과자 여기도 12억 1천만 원에서 8억 5천 여기도 10억 깨졌잖아요. 3억 7천 하락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일부 한강 벨트에서 계속적으로 상승가, 신고가 랠리가 계속되고 있다. 집값 상승세는 좀 주춤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뭐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거 이제 오래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현장 거래는 앞으로 거래가들을 계속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확실한 어떤 하락 양상이 더욱더 12월 들어서 속도전 양상으로 가게 될 가능성 높고요. 아니 여기 저기 그 증시에서는 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면 죽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굳이 아파트 시장에서 지금 가장 높은 고점에 물려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죽으면 다음날, 다다음날 다시 고점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데 굳이 왜 부동산 고점에 무리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돈 다 끌어서 내 집을 살려고 이렇게 막 마음을 먹는지 정말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저점에 있다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스프링 튕기듯이 그러니까 뿅 하고 이렇게 튕겨져 올라가는
그런 어떤 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현금 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다. 이제 코스닥은 아마 2군 탈피할 가능성 높아요. 정부에서 정책 지원까지도 지금 솔솔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900선 재돌파해서 1000쪽으로 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처럼 S&P와 나스닥 이렇게 양분되듯이 한국도 코스피와 코스닥 1군, 2군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제 1군 시장으로서 뭔가 금융시장에 확대 재생산되는 시장으로 변모할 가능성 높습니다. 지금 일본은 재정 확대 정책 다카이치 총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호세 요산안, 그러니까 보정 예산안을 지금 18조 엔을 지금 편성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세초 토시 결국 성장 위주의 투자를 이제 계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러니까 당연히 지금 증시가 니케이가 그냥 번쩍번쩍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흐르는 시장은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코스닥도 지금 오늘 이렇게 날개를 달 수밖에 없었던 게 외인이 거의 5천억 이상을 치고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소기업이라 하지만 굉장히 기술적인 내실이 튼튼한 어떤 기업들이 포진돼 있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코스닥 시장을 더 눈여겨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부 지원까지도 이제 백업 될 가능성 높으니까 급등할 가능성 높고, 그래서 전 거래일 대비 3.45%나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지금 반대잖아. 촘촘하게 그냥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3중으로 지금 묶여 있고, 자금도 이제 전세대출까지 묶고 있고요. 신용대출도 받기 너무 힘듭니다. 중도금 2주기 대출도 이제 규제지역 내에서 1주택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입 제한을 또 당하고 있어서 지금 세제 부분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어마무시한 지금 이 규제들이 촘촘하게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은 더 이상 운신의 폭이 없다. 결국에 가서는 12월 내년 상반기 들어서 투매 현상까지 나타날 겁니다. 그냥 급하게 가격 던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대체제, 아파트가 잘 안 되면 지산, 지식산업센터는 그래도 굉장히 잘 됐었는데 이제 공실률이 70%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안 되면 코스닥이 딱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아파트가 안 되면서 지식산업센터는 더 개판이 되고 있고,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그냥 추락하는 용이야. 상가,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뭔가 부동산 시장이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상가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상가 다 허물어가지고 또 아파트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올파포, 올림픽 파포레온 지금 상가 1층은 거의 다 비었습니다. 집합상가 공실률은 10.5%. 그러니까 부동산 전방이 저러고, 코스피가 안 되면 코스닥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것처럼 이게 지금 뭔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아파트가 안 되면 지산이나 아니면 상가가 좀 받아줘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다 무너지고 내리고 있고, 아파트는 완전히 이제 박살나는 그런 일만 남은 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코스닥 시장이 거의 3% 이상 불장이었습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은 유동성이 A가 안 되면 플랜 B가 잘 돼요. 코스피가 조금 주춤하면 코스닥이 좀 잘 되고. 근데 부동산 시장은 기댈 곳이 없어. 대내적으로 규제는 거의 종합 선물 세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도 환율 변동성 때문에 상당히 기존 차주들은 주담대 갚느라고 급급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 덜커덕 내가 연체 하나 둘 셋 3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딱 당하게 되면 그냥 고스란히 경매로 넘어가는, 그렇게 애달프게 집을 샀는데도 그 집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현상들 분명히 엄청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파트 시장 역시도 상당 부분 이 하락세 면치 못하는 엄청난 변동성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기회를 잘 포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